네, 오늘 주제는 첫 번째 성서 4지구 동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지금 같이 하자는 이야기고, 두 번째 평형계획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평형계획은 우리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Q&A 시간인데, Q&A 시간에는 먼저 지분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적극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하실 건축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조합장님 먼저 인사를 할까요? 조합장 나와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정영보입니다. 디자인 포럼 벌써 4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조합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정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몸소 느껴지고요. 이게 물이 끓으려면은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지금 막 물이 끓기 시작하는 직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짧게 조만간 공지드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공공사업자 설계사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올해 4월달에 이제 아마 바뀔 예정인데요. 최소한 저희가 이제 그 공공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저희 임원진이 판단하기에 사업 진행에 대해서 약간 이제 지연이 걸리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저희가 공지가 나갈 예정인데요. 긴급 이사회 그리고 긴급 대의원회를 통해서 공공 지원 사업에 관련된 설계사만 조금 빨리 공고를 하고, 저희가 설계사 선정 기준이 바뀌기 전에 어떤 사업 진행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진행시켜 놓고, 나머지 뭐 추정 분담금이라든지 정관 개정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절차적인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자 선정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현재로서 45일 기간을 두고서는 설계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90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가 또 추가로 모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추가적인 지연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건축심의 접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서둘러서 그런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건축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주신 4차 디자인 포럼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원 224-22 송재헌 건축사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이제 공고가 나가면 이제 5월 말에 접수를 받게 될 겁니다. 5월 말에. 그러면 6월 달에 이 교회에서 전시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총회 때는 PT를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시회 3일 마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조합원 상대로 설계사 PT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이제 많이 참석해 주실 걸로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7월 들어서면은 이제 전자투표 시작하면서 이제 총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디자인 포럼 한 내용이 우리가 설계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준이 이미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기준이 섰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라든지 주차라든지 그 다음에 대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건데, 우리 주동 배치라든지 평형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뒤로 좀 미뤘으니까 지금 요것이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포럼은 아마 설계자 PT가 다음 포럼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건축 심의를 넣을 때 조합원 의견이 반영이 됐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몇 단계에 나눠서 설계사와 함께 조합원 이 포럼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우리 재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만들어 가는지 요것을 밀도 있게 좀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음. 네, 지금
오늘은 목차가 사지구 배치 계획의 목표가 있고요. 예상 배치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2040 계획을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 다음에 주동평면 계획의 타 사업장의 사례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동 계획에 이제 변천 같은 게 있고요. 뭐 이제 평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뭐 옵션, 뭐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한남 재개발의 이 평형 계획 분석을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추정 분담금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맞춘 저희가 어떻게 평형 계획을 짰느냐, 이것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지금 보시면 우리 사지구의 목표는 여기 아주 뚜렷합니다. 모든 세대에서 한강의 클린뷰가 확보가 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단지 북측에 인접단지가 있죠. 거기에 민원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다음에 가능한 최대한의 5개 조경을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요 가능한 빠른 입주가 될 수 있는, 요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거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4구역의 조감도인데, 요건 뭐 우리는 뭐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다 바뀔 거니까요. 네, 다음. 네, 이거 보시면은 이제 뭐 구글에서 나오는 사진인데, 우리 사지구가 여기죠. 요걸 보시면은 사실은 뭐 저는 되게 웅장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남북입니다. 이게 정남북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뷰가 남남동이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탄천 쪽 올림픽 올림픽 스타디움을 통해서 탄천이 보이고 이 메인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요걸 배치하다 보니까 요 뚝섬공원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지구의 주된 뷰는 결국은 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앞에 세계동이 쭈르륵 쓰고 뒤에는 가급적이면 빈다.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이제 민원 요소도 최소화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전체가 한강뷰가 확보가 되는 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설계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요거랑 비슷하게 거의 제안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볼 것은 그것이 우리가 조합원이나 또는 일반 분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뽑을 수 있고, 조합원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조합원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클린뷰 확보한 최대한의 이제 이런 배치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주변 단지, 우리는 사실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여기 자양 이제 신통지구 계획이죠. 여기에 아마 요 끝에 부분에 일부 동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이 시각적으로 요 끝동하고 조금 이렇게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은 이렇게 이 도로에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 틀어가지고 더 남향이 보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 각 동에서 저 자양 촉진지구가 자양 신통이 되더라도 우리 사지구의 모든 주동에서의 뷰가 확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강의 흐름이 쭉 들어오는 물길이 보이기 때문에 저 단지에서의 이런 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네, 보시면 요건 좀 확대된 겁니다. 보시면 요 끝에 동이 이제 자양 신통이 진행이 되면 요 끝에 동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쪽 부분이죠. 그럼 요거를 지금 요렇게 된 상태에서 조금 남쪽으로 돌린다면은 여기에 꼬투나리에 있는 동이 전체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거는 아마 설계사들에서 저런 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저런 거를 보시고, 요게 얼마나 더, 이런 거 이제 따져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 더 아는 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 자양 촉진지구에 대한 영향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벨은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트리마제의 레벨보다는 높아지겠죠. 지금 보니까 트리마제가 이제 지금 이 성덕정길보다 한 6m 정도 올라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 강변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강변도로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 수준에서 이 레벨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10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사들이 10m 정도는 아마 부지를 높여서 제한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1층이 그라운드가 10m 정도 되고 우리는 1층에는 세대가 없습니다. 1층에는 세대가 없고 그 로비층도 한 6m 정도 띄워서 2층부터 시작이 되면 2층도 이 영동대교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뷰가 확보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 제안사가 어떻게 제안했는지 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요거 보시면 요거 좀 상세하게 좀 그렸는데요. 요건 그냥 제가 막 우격다짐으로 한 겁니다. 물론 제안사들은 이거보다 뭐 엄청나게 잘 해볼 테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뒤에 아파트고요. 저 두산하고 저 루천이 되고 지금 여기 두 동 정도가 한 77층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스카이 커뮤니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요것도 77층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요만큼 걸리는데요. 그거는 뭐 여기 올라가다가 요 끄트머리는 몇 동.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펜트하우스가 가죠. 그리고 요쪽은 일조권 때문에 요거는 한 50층, 49층 요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요 전체의 세대 수가 약 한 1,300 몇 세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300%로 했을 때 이렇게 모이는 거고 이 주동과 이 주동은 약 105m 정도 떨어졌고요. 이 주동과 이 주동은 약 9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갤러리아 포레를 말씀드렸을 때 갤러리아 포레 이 주동 사이가 95m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두 동 정도가 갤러리아 포레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과 요것은 좀 더 떨어졌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걸 거실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한강이 보이죠? 이거 거실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보이죠? 요거는 6호 조합입니다. 6호 조합. 8호는 안 썼어요. 물론 여기에 저층부에는 조금 더 세대수가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층으로는 큰 평형이 올라가고 저층에는 이제 중소형 평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요 동의 하부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좀 덜 들어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요 뷰 확보는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 계획의 분석이고 요런 때 보시면은 여기 요 세대가 좀 안 좋죠. 요거는 요것보다는 이따가 샘플이 있는데 요렇게 튀어나온 그런 평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주동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한강뷰를 모든 세대에서 다 볼 수 있겠느냐. 그게 여기서의 가장 큰 주안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안 좋은 게 한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이 정도 집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영동대교는 다 보여요. 근데 요쯤에서 봤을 때는 혹시 요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이것도 뭐 사실 좀 각이 좀 더 덜 나와서 그렇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이죠. 우리는 45도로 더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요 뒤에를 비워놓은 거는 결국 이 민원 요소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저희가 360%의 용적률에 근접해서 좀 더 추가적인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여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좀 비워놓는 계획으로 놓고 추후에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제 360을 점점 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심의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다른 지구들이 진행되는 거를 좀 보고 조금이라도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비어 있는 땅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보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강뷰에 가깝게 클린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여기는 이제 서울시의 협상도 좀 하면서 뭐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중앙 집중형 배치. 이건 뭐냐면 1, 2, 3 지구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지의 가운데에 좀 높은 걸 두고 부지의 바깥쪽으로는 좀 낮은 거. 그러니까 저기 아리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단지 주변에 좀 낮은 게 있고 가운데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각을 비워줬어요. 여기에는 고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아예 빼놨어요. 이 앞은 조금 있지만. 그러면 요건 이제 우리 설계팀 모노님이 대충 그린 건데 여기 큰 게 77층짜리가 올라가고 조금 낮은 게 있고 여기 좀 더 낮은 게 있고 해서 이렇게 텐트 구조가 가운데가 높고 이 도로 쪽이라든지 여기가 좀 낮아지게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하고도 어느 정도 합당하게 간다. 이게 만약에 뭐 70층 찍 다 세 동이 막 네 동이 다 같이 가면은 물론 뭐 뭔가 더 있겠지만 저게 서울시로 가면은 막 다 깎여요. 왜냐하면 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위압감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조금 낮추게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저 일조권 관계 때문에 이쪽은 좀 낮고 요 가운데 있는 두 개는 조금 높여서 갈 수 있고 한 동 정도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해서 스카이 커뮤니티가 여러 동으로 나뉘지는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게 관리에도 좋고 인원 구성도 나중에 관리비 같은 거 낼 때도 인원도 최소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동은 뭐 펜트하우스를 좀 놔가지고 이게 좀 그 일반 분양이나 아니면 조합원 중에서 좀 들어가실 수 있는 큰 지분 확보가 있으신 분은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그 좀 이렇게 패턴을 좀 구성해서 설계사가 오면 그쪽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계획을. 네, 다음. 네, 그 다음은 이제 주동을 한번 보겠는데요. 주동은 이게 이제 타워팰리스 3차입니다. 3차. 타워팰리스 3차를 왜 해놨냐면 요거는 60층인가 그래요. 건물이 60층이고 요게 한 동이지만 여기 보면은 한 동에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대칭이니까. 이게 이 주상복합이지만 한 동에 뭐 거의 뭐 90평짜리, 뭐 60평짜리, 뭐 80평짜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동이죠. 그런데 이 큰 평형이 10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요거는 북향이죠. 그래서 좀 싸긴 한데 지금 요런 거나 요런 거나 이런 거 다 양재천이 다 보이는 그런 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벌써 이게 한 10수년 가까이 되는데도 아직도 굳건히 아주 비싼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평형이라 이렇게 좀 그래도 뭐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런 것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게 여기예요. 여기 두 개. 요거는 뭐냐면 사이에 낀 거죠. 사이에 껴가지고 요 발코니 확장이 한 면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두 면, 여기도 한 면이구나. 여기는 세 면, 여기도 한 면. 그래서 요 평형들이 조금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형이 커서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이쪽에 왕창 들어가 있고 이쪽에 왕창 들어가 있고 이쪽에 왕창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들이 다 이렇게 조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10개가 한 동에도 들어가는구나. 한 동에도. 이게 면적이 가서 보면은 뭐 우악스럽게 커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요새는 안 하고요. 요거는 요즘에는 한 6호, 최대한 많이 해도 8호.
뭐 이 정도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렇게 마주 보는 거는 없다 이거죠. 이게 90도로 꺾여져 있으면 막 이렇게 마주 봐가지고 안 좋은데 그래도 이 타워 팰리스는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 미국의 이 소음이라는 회사 미국의 소음이라는 회사가 같이 해서 했는데 굉장히 그래도 그 시절에 굉장히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보시면은 이제 LCT 더샵이죠. 부산에. 여기는 T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의 좀 발전형인데 요거 보시면은 앞에 있는 게 75평형이고요. 요 가운데 낀 게 58평. 여기 있는 게 65평인데 요거는 3면 발코니, 요거는 2면 발코니, 요거는 1면 발코니 확장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실에서 바다가 다 뷰 확보가 된다 이거죠. 굉장히 좋은 뷰가 확보가 되고 서로 이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꺾어진 T자, Y자 타입이라든지 이거 Y자 타입이 그래도 이런 뷰 확보에 좀 좋겠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조금 이 한강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평면 해석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다음. 네,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데 요거 트리마제예요. 트리마제인데 트리마제가 이제 152, 140, 136, 84 이렇게 있는데 트리마제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 앞동이 얘하고 거리가 65m라고 옛날에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 다양한 평형이 요 앞에 있는 게 위에는 4개, 4호고 밑으로 내려가면 호수가 6호까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4호인데 요 뒤에 있는 거예요. 요 뒤에도 4호인데 아래 내려가면 6호로 늘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둥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평면 자유롭게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왜 기둥식으로 해야만 하는가 이것도 향후에 미래에 이 아래하고 위에하고 평면을 좀 다르게 갈 수 있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분양이 가장 안 된 그 호수가 어디냐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요거하고 여기 요 2개 요게 분양이 제일 늦게까지 됐어요. 왜? 이 서로 간섭이 좀 보이잖아요. 옆집이. 그러니까 요 동에는 요거하고가 제일 마지막에 분양이 됐다. 그리고 앞동은 요거하고 요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제일 마지막에 분양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역시 이게 보이죠. 그래서 평수가 여기 있는 요 평형이 요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거실이 서로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강뷰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썼듯이 140제곱미터짜리가 이게 제일 마지막까지 분양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각 동에 이 가깝게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역시 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걸 분양받는 사람들도 물론 받긴 받지만 나중에 값도 조금 영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요런 게 좀 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요런 거는 비싸요. 이렇게 한강이 보이죠? 여기도 비싸요. 근데 요건 나중에 1지구가 들어서면 요거는 싸지겠죠. 한강뷰가 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지구가 생기면 좀 그래도 이거는 전면으로 나와서 덜한데 어쨌든 요쪽에 있는 동이 영구 조망이기 때문에 요쪽 동에 그 배치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도 조합원님들이 동호수 이렇게 평형 선택을 하실 때 우리 설계에 있는 거 이런 계획한 거 잘 보시고 동호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34평으로 갈지 뭐 43평으로 갈지 50몇 평으로 갈지는 이제 각자 조합원님의 그 지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 동호수가 어떻게 내가 어디로 가야 그 좀 뷰가 나중에 더 좋은 뷰로 갈 수 있나 이건 지금부터 아주 좀 피 튀기게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전략적인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이 아주 전략적이에요. 요게 요게 방이 저 다음이요. 예, 지금 요 평형이거든요. 28평형인데 28평형을 한강변에다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고 비싸요. 왜냐하면 요게 1, 2인 가구, 여기 6구 타입인데 28평형. 이게 일면 발코니, 이쪽으로 일면 발코니인데도 불구하고 30평대 크기의 부엌, 거실이나 방은 하나 혹은 두 개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 앞동 제일 좋은 곳에 배치해가지고 요게 굉장히 분양할 때 인기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정도의 이 수준에 있는 분들이 이걸 선택할 때 주로 어디에다 타겟을 잡았느냐? 전망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잡은 거예요. 작은 평형이라도.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님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동호수를 뽑으실 때 뭐 평면이 나는 뭐 넓어야 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는 전망이 가장 좋은 게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가급적이면 다 원하는 좋은 곳에 들어가시길 저도 빕니다. 그래서 사실 84 타입인데 우리가 이게 제일 인기가 없었대요. 이게 판상형처럼 보이는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요 평면이 제일 인기가 없었고 요거는 굉장히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요게 왜냐하면 이 마스터 베드룸하고 요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세대 요게 방에 사이드 이게 아이들 방이고 부모 방이면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거를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게 붙어 있는 거는 또 살짝 인기가 요거보다는 요게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노님이 여기 이제 입대부터 계속 이거를 이렇게 스크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의 평형이 이렇게 인기 있고 나중에까지 가격이 잘 유지가 될 것인가. 요게 굉장히 많은 우리한테 시사점이 있어요. 84지만 84를 어떻게 꾸며야지 우리가 주력평형이 그래도 84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43평형인데 그 84를 어떻게 꾸며야지 우리가 좋고 그 다음에 방의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꼭 요즘 막 3개 아니어도 2개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도 이제 조합원님들이 우리는 뭐 나는 방이 많아야 돼 그러면 그럼 세대를 하나 만들고 나는 방이 적어도 돼 그러면 방이 좀 적은 걸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유닛을 구성할 때 조합원님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많이 평형이 좀 달라질 거니까 그거는 그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다양한 평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네, 요거는 저 광교에 있는 포레나인데 요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건 지금 759세대 84하고 175가 이제 주로 돼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요거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대칭형인데 똑같죠. 근데 요거는 여기가 직각이죠. 이렇게 요 평형이죠. 요 평형. 요게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Y자로 된 평면이 끄트머리에 한강이 잘 안 보이는데 요런 평면이 들어가면 한강이 잘 보일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잘 만들겠죠. 이건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난 평면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뭐 훨씬 우수한 평면이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요건 보니까 1.1대밖에 안 돼요. 여기 굉장히 뭐 주차대수 이런 거는 좀 고급화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다음. 네, 요거는 이제 그 인천에 있는 메트로, 요것도 이제 51층인데요. 요거 이제 주차 대수가 얼마 전에 입주한 건데도 불구하고 2.5대 정도 됐다. 요죠. 요거는 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평면 보시면은 이 뷰가 여기 이쪽 그 소래 포구니까 요 포구 쪽으로 잘 보이게 평면을 구성했어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가운데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요것도 굉장히 나름 또 괜찮은 평면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한강뷰가 잘 보이려면 이렇게 주로 앞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압구정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압구정은 북쪽으로 한강을 보는데 거기다 거실 놨으니까 이게 햇빛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좀 안 좋겠죠. 근데 우리는 남쪽으로 보니까 거실로 쫙 햇빛을 보면서 또 한강도 보고 또 이렇게 해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설회사들도 이렇게 좀 자주 와서 보지만 한강으로 남쪽을 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좀 천혜의 우리 장점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이건 부산에 이제 이건 부산에 이제 촉진지구인데 이런 평면도 있어요. 이렇게 재미나게 이렇게 아까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게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 이제 날개를 붙였어요. 우리처럼. 근데 이런 데 날개를 붙여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도 붙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다 작은 세대를 붙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판상형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한강. 그리고 꼭 판상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판상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우리 평형 계획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는 부산인데도 불구하고 세대당 2대까지 지금 주차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 주차가 2.6대지만 실제로 뭐 임대 좀 빼면 84 기준으로 해서 한 3대 정도는 확보를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분양 전략도 이 한 세대당 3대 정도 확보한다 이러면 확 이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분양과 조합원은 84 기준으로 3대 정도를 확보해서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요거 보시면 또 잘 보세요. 아소포입니다. 아소포. 아소포면은 이렇게 T자로 2동이 돼 있죠. 요 뒤에는 사무실이고. 요 보시면 요 평면 여기에 있는 평면이 요거예요. 요거의 고층부가 이렇게 큰 평형이고 저층부는 요 반을 잘라서 이쪽하고 이쪽 여기 37평형인데요. 37평형으로 잘라서 아래층에다 2개를 놓은 겁니다. 이 아래쪽이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가서 많이 보셨겠지만 발코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발코니 특화를 한 거죠. 분양이 잘 되라고. 그리고 여기는 저층부가 3.3m까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층부가 보통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레미안 갤러리 가서 보니까 2.6, 2.8, 3m 다 봤거든요. 3m가 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 주거를 천정고를 높이 해야 되는가를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2.4 이 정도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60cm 높아진다는 게 우리의 이 삶의 감각하고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분양 전략으로 3.3까지 높인 거예요. 저층부를. 결국은 아소포는 누구나 다 아는 비싼 아파트가 된 거죠. 현재도 거의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동이 약간 개기쳐요. 이렇게. 이 비호 간섭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게끔 그렇게 구성할 거고 여기도 사실 여기 부영이 이제 호텔 지면 요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 아소포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요것도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섭이 있어서 여기 자세히 가서 보시면 톱니처럼 여기가 평면이 이렇게 요철이 돼 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창이 있어가지고 옆집이 안 보이게 그렇게 구성이 되니까 이 대림에서 이거 굉장히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만든 평면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정도까지 평면을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정도 평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다.
프라이버시 확보하는데 옆집도 안 보이고 이런 면에서는 좋죠. 네, 다음. 요거 보시면 요게 최종으로 하기 전에 분양 직전에 설계 변경하기 전에 요 앞동을 보시면 앞동이 여기 방이 하나였어요. 37평인데도 방이 하나였죠. 왜냐? 여기는 요거를 정말 럭셔리 호텔처럼 꾸미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대림에서. 근데 결국은 요게 이제 방이 2개로 됐죠. 2개로 돼서 분양하긴 했는데 분양 직전까지 방이 하나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양 타겟이 굉장히 명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또는 2인 정도까지의 그 솔로나 뭐 이렇게 싱글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평형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막판에 틀어져서 방이 2개가 됐는데 뭐 지금 방이 2개가 돼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원래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호텔 같은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 다양한 분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대림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었던가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향후에도 평형 분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다음. 이거 보시면 여기도 발코니 확장 있죠. 이렇게 디귿자로. 그러니까 같은 뭐 57평이지만 거의 뭐 이것까지 하면 이게 거의 플러스 12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57평이지만 실질적으로 막 70평 같은 평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략이 뭐 114는 2면 발코니, 84는 3면 발코니 뭐 이런 식으로 84와 뭐 40몇 평 이렇게 해가지고 발코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실질적인 사용 면적이 클 거냐 적을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평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조합원 분들 중에서도 84 같은 걸로 들어가실 분들이 많으면 그러면 84를 어떻게 하면 마치 40몇 평처럼 쓸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을 이제부터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사랑 같이. 그래서 설계사가 얼토당토하는 뭐 멋있게만 한다고 이게 뽑아주는 게 아니고 잘 보시고 정말 우리한테 이게 돈이 될 거냐 아니냐 조합원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충분한 재산 가치가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때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심사할 때 평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 요거 보시면 이게 요즘에 막 나오는 건데 요거는 한 동에 8호 조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 딱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이 옆집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거는 뭐 거의 치명적이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설계팀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해도 만약에 조합원님들이 이런 거 뽑아주시면 이거 이제 설계팀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저게. 그러니까 이제 잘 좀 뽑아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같이 남쪽이지만 요건 좀 나아요. 요거는 이게 좀 떨어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옆이 안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것도 좀 썩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평면은 잘 안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에서도 저런 거는 벌써 딱 가려내더라고요. 그 압구정이 완전히 평면 혁신이 일어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부터 이제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 2구역의 당선작인데요. 여기 이제 뭐 DA 건축이라고 이제 요즘 압구정에 많이 했는데 보시면 요게 북쪽이에요. 지금 요 주동 하나를 본 겁니다. 이게 북쪽인데 보시면은 이렇게까지가 한 세대예요. 요게 여기서 끊으면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버린 거죠. 그거 되게 재밌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끊을 법한데 여기서 끊었단 말이죠. 그럼 요게 이렇게 한 세대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 집이니까 뭐 내 집이니까 이렇게 맞닿아도 되고. 그러나 뭐 이게 거실이고 이게 거실이면 거실끼리 좀 멀잖아요. 사실 한강 보더라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머리를 잘 쓴 게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에서 이쪽 빛도 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고층이면은 여기 잘 안 들어오죠. 사실 고층일 경우에는. 근데 이제 들어온다고 보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들어오니까. 근데 한강은 이렇게 무조건 다 보인다. 거실에서. 한강이.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뒷동에서 이런 동에서는 사실 이게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막 보인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설계사들은.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쫙 자로 쫙 해가지고 얘가 안 보이지 않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너는 9점 뭐 이렇게 막 점수를 나름대로 가슴속에서 매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아주 그 진보된 평면이에요. 사실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등이 됐는데 여기서 좀 바뀌었대요. 얼마 전에 DA가 사무실에 와서 우리 오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되나요? 그랬더니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뀐 거는 나중에 뭐 자료를 이제 얻어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시죠. 네, 다음. 이거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4구역인데요. 요거는 좀 떨어진 건데 요거는 이렇게 X자 배치예요. X자. 근데 요거 보면은 그래도 옆집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했는데 요게 조금 다르죠 느낌이? 요게 이제 압구정 3구역의 해안이 이렇게 비슷하게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요거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한강 여기 보이고 한강 이렇게 보이고 한강 이렇게 보이는데 아 여기서는 안 보여요. 여기 요 마지막에 그죠? 여기서는 한강 보이고 한강 보이고 한강 보이고 쫙 보이는데 요 집만 한강이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한강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저기 조합원님들이 다 따져보고 여기 한강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점수 좀 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 이거 난 뭘 뽑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네, 다음. 네, 요거는 이제 8호 조합인데 요거는 3구역, 요건 해안 건데 요거는 이제 초기 아니에요. 요거는 무슨 노력이 있냐면은 요거는 이 최대한의 면적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3면 발코니가 되죠. 확장. 이것도 하나, 둘, 뭐 셋. 요것도 3면 발코니. 그러니까 이거는 평면에 무슨 노력이 있었냐면 최대한 면적을 키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안 건축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은 있다. 물론 뭐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평면 구성도 굉장히 이 면적 확보를 위해서 조합원들의 이 면적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평면이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다음. 네,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평면이에요. 이게 부산 삼익빛인데 이것도 이제 얘기하면 건원 건축이 했다가 이제 1등이 됐다가 뭐 잘못된 건데 요쪽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9호 조합에서 요 코너의 평면이 이겁니다. 이게 이제 삼익빛의 앞에 그 앞바다 해운대 쪽 보이게 하려고 여기 코너를 했는데 요 코너 평면 이 기가 막히죠 이게. 이 코너에 여기 요 집인데 요 평면이 아주 뭐 거실 있고 다이닝 있고 키친 있고 방 3개예요. 근데 이게 50몇 평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3개밖에 안 돼요. 이제는 방수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 한 뭐 80평대도 방이 4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거실, 그 다음에 알파룸,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두면서 방보다는 이 주거 환경, 거실이나 주방 식당 같은 게 딱 돼가지고 여기 밥 먹으면서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요 기둥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기둥만 없다면은 뭐 아주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탁 들어와서 탁 들어올 때 바다 쫙 보이고 멋있겠죠? 우리도 충분히 이거 이상 좋은 평면은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네, 이거 보면 이제 역사가 있어요. 주동 평면 배치의 변형 역사. 옛날에 이게 판상형이죠. 이게 이제 90년대까지는 이걸 많이 썼죠. 근데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갤러거 이렇게 이제 벌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4개를 만들고 요즘에는 201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평면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판상형, 요거는 탑상형. 그래서 요런 식으로 평면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이제 압구정 했던 거에서 보면은 팔자형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형은 아리뷰, 아크로 리뷰 뷰가 십자형이죠. 그건 다 동일평형대고.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평면이 구성되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여기 장단점이 다 있어요. 뭐 지금 뭐 너무나 이런 장단점은 많이 이제 분석이 되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 조합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여기도 보면 아서포도 T자형이지만 T자형은 사실 요거에 가까워요. 여기서 요게 이렇게 붙은 거, 요 앞쪽으로 붙은 거죠. 요게는 코어가 되고 엘리베이터하고 1, 2, 3 이렇게 있는 거. 요거 보면 저층부에 발코니를 많이 뒀죠.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요거는 다 이 고층까지도 외부 발코니, 테라스가 다 서울에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이게 초고층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 그 상황은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상형은 지금은 점점 이 고가주택에서는 조금 이렇게 중층 정도의 그 건물 아파트까지는 되는데 이제 초고층 이런 걸로 가면서 판상형은 점점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는 이제 환기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살아보니까 환기가 자연 환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문 열어놓으면 이렇게 막 바람 통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이제 초고층으로 가면서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덜 할 수도 있죠. 그래도 판상형을 좋아하시는 분도 판상형을 선택하시는 평면이 아마 만들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럼 조합원님도 원하시면 그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근데 조금 층이 낮을 것 같아서 층이 높은 데로 가시는 게 좋은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이거 보시면 이제 평면 계획의 기본 알기. 자, 이게 판상형에서 이게 2면 발코니 확장이죠. 여기는 이제 서비스 면적이니까 이건 많이 아실 거고. 여기는 이쪽에다가 유리창을 놓으면 3면 발코니 확장이 되죠. 3면 발코니 확장. 그래서 발코니들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우리가 가용 면적이 넓어지죠. 그렇죠? 2면 발코니보다는 요게 약 한 2평 정도는 요게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평에서 2평 정도. 그래서 사실 실제로 쓰다 보면 이것도 크죠. 한 평, 2평 정도. 자, 요거 보시면 요거 굉장히 이렇게 3면 발코니, 요것도 3면, 요것도 3면, 요것도 3면. 그래서 요런 평면들이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면적을 크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런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의도에 했던 계획인데 이거 보면 거의 뭐 눈물 날 지경입니다. 이게 평면 만들기. 아마 우리도 뭐 저거 이상으로 좋은 평면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자, 우리가 동별 좀 특화가 있고, 그러니까 클린 조망을 최대한 확보한다. 기둥식 플러스 커튼널 또는 시스템 창호 중 통창이고, 최상의 이제 오픈 테라스를 만든다. 서울시 규제 완화로 전층 테라스 가능하다. 동일 평형대 25, 34, 43이 우리 아마 주력 평형이 될 거고, 이제 주로 큰 평형은 조합원님들이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판매를 해도 되니까 이제 그거는 해도 그래서 3면 발코니 확장과 조명 극대화 이 다양한 타입의 평면을 계획을 하겠다. 분양 수익 극대화 전략은 결국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선택할 수 있으려면 뭔가 이 좋은 걸 던져야죠. 좀 멋있게 평면을 좀 만들어서 아주 작은 평형 또는 아주 대형이 일반 분양용이 그런 적절한 우리가 이 계획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최적의 타이밍이죠. 언제 분양할 거냐. 이게 막 분양이 별로 막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막 내놔도 안 팔리고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건설사랑 정해가지고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막 이제 사람들이 이 아파트 특히 이 고급 주택에 대한 또는 전망이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판다면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층부, 우리는 이제 저층부에 이제 좀 소형 평형 이런 게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상품성을 좀 강화해서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아까 아서포한 것처럼 천정거리를 특화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사지구가 뭐 저층부까지도 한강뷰가 잘 나와요. 그래서 뭐 조합에서도 맨날 그런 고민하는데 뭐 팔리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 잘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다음. 요거 보시면은 뭐 요즘에 발코니 확장 이제 이런 판상형이지만 이건 탑상형이고 하는데 이렇게 3면 개방까지도 해서 서비스 면적을 좀 최소화한다. 요런 시공사들 특히 설계사 이런 데 노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 보시면 요거 되게 재밌는데요. 요게 이제 어느 일간지에 나왔던 공모전이에요. 우리 집도 이랬으면이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꼭 84면은 방 3개, 뭐 화장실 2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면 거실하고 뭐 이렇게 있고 나는 침실을 여기다 두고 싶어. 그 다음에 이게 애들 방이야. 이게 요새 애들 1명이나 2명 낳잖아요. 그러면 2명이면 이렇게 쪼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큰 화장실이 있고 또 변기가 있고 여기 세면대가 있고 그러면 세면대가 하나지만 2개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명이 화장실에서 막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집도 이랬으면 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도 이거 재밌다. 근데 재미난 게 이런 것들이 이런 평면들이 다 가변형으로 고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가변형 고칠 수 있는 거 나중에 저게 실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평면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상당히 높은 그 상을 받은 평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요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제 세대 수가 점점 세대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싱글 세대가 많아진다는 거죠. 뭐 좀 노총각 노처녀도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돌싱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부류의 이 세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얼만큼 잘 이 반영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분양 전략과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네,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유형이죠. 이게 좀 특이한데 요즘에 많이 나오죠. 들어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세탁기 뭐 이렇게 있고 부엌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뺑뺑뺑 도는 것도 있고 그 뭐 이런 세대 분리형 뭐 이런 수납 공간 극대화 편리한 주방 원투룸 옵션 뭐 안방 확장형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5베이 판상형인데 이런 건 이제 뭐 분양형의 이런 건설사들이 만들어낸 평면인데 뭐 우리도 충분히 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옵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코너형 평면들이 있죠. 아까 그 보신 것처럼 들어와 가지고 뭐 이런 기둥이 만들어진 데가 있고 여기에 뭐 조형물도 좀 넣을 수 있고 탁 나오면 뭐 부엌 거실이 쫙 있고 1, 2, 3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평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네, 요거는 뭐냐면 실버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이게 커요. 들어가면 휠체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대형 드레스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거 막 다 좁아. 휠체어도 안 들어가.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버 스타일의 집 안에 이렇게 거실을 이 벽을 옮겨가지고 외부에다가 테라스도 넓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침실 같은 게 있고 드레스룸이 큰 거죠. 뭐 휠체어 들어가서도 뭐 옷 갈아입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이런 무장애 공간도 충분히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 여기도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한 최소 뭐 8, 9년, 10년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야 이거 좀 저 실버 하우스처럼 뭐 그런 무장애 공간을 좀 하고 휠체어도 들어 화장실도 좀 넓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요구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우리가 좀 계획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런 클린 케어룸 같은 게 생긴 거죠. 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서 뭐 옷 뭐 이렇게 하고 막 씻는 거죠. 여기서 막 씻기도 하고 막 그렇게 갈아입고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 옷장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저기 레미안 거기 가보니까 그 코로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집 안에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도 충분한 그리고 바깥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서도 뭐 이렇게 클린 케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충분히 괜찮다,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제 환경이라든지 뭐 바깥에 뭐 이런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저런 시즌이지만 뭐 봄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황사 같은 게 심해지면 저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요거는 84 타입인데 요즘에 아주 강력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 들어왔을 때 이게 거실하고 이게 좀 넓어요. 주방하고 거실 LDK가 그리고 안방하고 침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요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평면이고요. 요거는 T자 타입인데 이쪽이 안방이 있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거실이 있고 요게 같이 원룸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죠. 요것도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평면이죠. 네, 다음 평면이 굉장히 재밌는데 요거는 조금 아쉬운데 이건 좋아요. 우리로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한강을 본다. 그러면 거실, 주방, 식당이 있고 쫙 열면 이렇게 한강이 다 보인다. 이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이게 넓게 보이겠죠. 그 여기다가 천정고가 3m다 이럴 경우에 저거는 뭐 굉장히 강력한 타입의 평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84인데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나름 좋죠. 이것도 면적이 안 들어가요. 그런 거는 바이오, 뭐 폴리, 테라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방에서도 이렇게 좀 조경이 좀 보이는 그런 요즘에 건설사들의 특화 평면들이 좀 있어요. 네, 다음.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건설사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 삼성 같은 데서는 스마트 사이징 평면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얼마든지 가변형으로 이건 뭐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베타 평면으로 해서 뭐 여기다가 더 발코니를 크게 넓혔다. 뭐 대우 같은 데는 뭐 오픈 발코니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근데 이게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특화해서 좀 분양이 잘 될 것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 뭐 우리도 이제 건설사가 어디가 들어오기 모르겠지만 나중에 건설사들이 우리가 설계한 거 이상으로 조금 더 좋은 계획을 제안하고 이럴 때 조합원분들이 그런 것들 잘 선택을 해주시겠죠. 네. 다음. 요거 굉장히 재밌는데 요거는 대림에서 이제 평면 특화 계획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 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 바깥이 외주부가 있고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3개. 여기에서 발생되는 파생 평면이 그냥 이렇게 5개예요. 여기도 보면 기둥 이게 진한 게 기둥이거든요. 요 3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평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이 벽식 구조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거죠. 요게 기둥이 되면서 기둥식이기 때문에 이런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해서 뭐 조경도 하고 뭐 이렇게 요거는 컨셉처럼 거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성의 평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둥식을 하려는 이유가 이제 한 10년이나 15년 살거나 이러면은 이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집을 조금 자유스럽게 방 개수, 거실의 크기, 화장실 크기 이런 거를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나중에 이제 저 계획안을 좀 뽑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 같으면 찍찍찍찍 이렇게 해가지고 남향으로 여러 개 배치했을 텐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 평형의 수가 요것마다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거, 여기에는 이런 거, 여기에는 이런 거. 우리도 나중에 뭐 보면 아시겠지만 평형의 그 유니트의 개수가 뭐 제가 보기에 한 30개 나올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이게 저 동이 세 동이라 몇 개 안 나온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저층부는 기둥이 두꺼워요. 그리고 중층부는 기둥이 좀 중간이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기둥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러면 저층부에서는 고층하고 저층하고 똑같은 평면이라고 해도 저층은 평면이 작겠죠. 기둥이 크니까. 위에는 평면이 클 거고. 그러면 그게 다 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유니트 타입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은 보통 중층 이상으로 다 갈 테니까 그러면 조합원분들이 다 뭐 한 35층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저층부를 어떻게 비싸게 팔 거냐. 뭐 이런 전략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거 보시면 이제 요게 우리가 옛날부터 가졌던 이제 대형은 넓고 쾌적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소형은 이제 가구수 구성원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요, 가격이. 그리고 평면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직주근접 인프라니까 주로 이게 1인 세대가 많이 찾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형 지분 보유자도 적극 이제 우리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 평면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지분은 이렇게 과시가 되는 게 아니고 소형 지분도 이제 이 청산 대상만 아니라면 충분하게 평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단지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비싼 그런 좀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다음. 요거 보시면 이제 기둥식이라는 게 왜 좋은가? 옛날 같으면은 이런 벽들이 움직일 수 없는 벽들이 있어가지고 이 방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트고 뭐 2개로 만들고 3개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기둥식이어야 가능한다. 이런 거죠. 예, 다음. 요거 보시면 여기 지금 뭐 모노님이 지금 집을 수리하고 있는데 원래 집이 이랬어요. 근데 철거하니까 이래요. 그쵸? 여기 보면은 벽들이 다 뻥뻥 트여가지고 다 이렇게 철거를 해가지고 이제 막 새로 공사를 막 하는 거죠. 뭐 우리 이제 그 아파트 우리 사지구 한다 그러니까 먼저 저기 마루타가 됐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가 없잖아요. 보가. 그래서 이 무량판 쓰려고요. 얼마 전에 광주에 무량판 쓰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서졌는데 그거는 이 구조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제대로 이 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될 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 트리마제도 보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 슬라브가 이 무량판 슬라브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 설비들이 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막 배관들 지나간 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나 이거 좀 고쳐야 되겠어. 그럼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아파트는 이게 못 고치잖아요. 요즘에 벽식으로 된 거는. 그래서 기둥식 아파트가 향후에 우리가 100년 주택을 계획을 할 때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가 이거를 받아서 나는 이거 방 크게 쓸 거야. 그러면은 뻥 뚫고 크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런 것들이 이제는 뭐 필요가 아니고 꼭 필요한 거죠. 이제는. 그리고 뭐 이런 집은 사실 좀 팔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집이 돼서 자식들도 좀 비싸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다음. 네,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이런 벽식은 사실 이렇게 벽이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을 해도 이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폭이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기둥식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사실 고치기가.
그래서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옆에 집 사가지고 뻥 뚫고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기둥식의 구조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나 돈이 좀 여유가 생겨서 옆집도 샀어. 그래서 두 개가 터졌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좋은 점이 있다. 네. 요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레미안에서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화장실이 있으면은 이런 데가 다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구 같은 게 샥샥 움직이면서 이 공간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평면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저런 게 이제는 이 점점 미래 사회가 돼가면서 어떤 고정된 형식의 벽은 가급적이면 피하자. 이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거는 이제 시공사랑 옵션을 정해야 되겠죠. 이제 세대 내 각 부분의 옵션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조합원 옵션도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을 위한 옵션 수요 조사는 시공사랑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옵션 적용의 단계적 이제 적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조합원이 어떤 수준의 옵션을 할 거냐, 그래서 뭐 단계별로 뭐 5단계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각자 조합원의 그 이 주머니 사정을 좀 파악을 해서 뭐 나는 1단계, 뭐 나는 5단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최초 그 분양 옵션 계획을 할 때,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옵션 계획할 때, 일반 분양은 우리가 좀 최고가의 일반 분양을 목표로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수준의 옵션을 좀 제시를 할 필요도 있다. 이번에 시공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옵션을 충분하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 요거 보시면 이제 이런 배관 이런 소리 때문에 소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소음 절감 방안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층간이 이제 층고가 한 3.89m 정도 될 거니까 이런 상상 배관, 슬라브 위쪽에 배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물론 공사비가 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 이거죠. 그리고 수리는 여기서 하고, 요새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게 내시경 같은 게 들어가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실제로 외국은 이런 방식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쪽 유럽 쪽은. 거기는 소음이 막 심한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슬라브 위에 그 층상 배관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층간 소음은 아까도 보셨지만 트리마제도 그 슬라브 두께가 한 20cm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8cm 정도였는데 이제 20cm에서 23cm 막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감도 점점점 두꺼워진다. 그래서 층간 소음은 정말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 벽식이 아니니까 많이 좋아질 겁니다. 네, 다음. 여기 보시면 뭐 이거 다 이미 아시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시원한 통창이고, 우리는 안 한다. 이 방향이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예, 다음. 요거 보시면 이제 아소포예요. 요게 3.3m 저층부예요. 굉장히 시원한데, 이거는 이제 분양 전략. 이게 가급적이면 여기도 대림도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3.3m까지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잘 팔리고. 그리고 요건 이제 고층부는 2.9m에서 3m 정도. 요거 3m도 뭐 엄청 시원해요. 근데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뭐 3m 정도면 충분히 팔릴 거니까. 그러니까 저게 건설사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일반 분양 전략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다음. 요거 보시면 요거 LCT 보면 이게 3.9예요. 여기 저 펜트하우스거든요. 3.9인데 우리도 3.9로 해야 될지 3.6으로 해야 될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합원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뭐 조합원 분들이 펜트에 들어가시면 뭐 그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높고 시원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가구 구성이 조금 안 좋은데 뭐 이런 거 보고 굉장히 시원하죠. 요건 뭐 3.2m 뭐 이 정도 되고, 뭐 굉장히 뭐 높은 그런
그 천정고를 갖고 있는 집들이 확실히 잘 팔린다. 네, 요즘에. 네, 다음. 요거 보시면은 트리마제죠. 대단하죠. 저녁 때. 요거 아침에. 저녁비도 야경. 멋지죠. 이렇게. 요거는 첼리투스인데, 좀, 첼리투스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다가 창을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특히 이거, 이바. 이바는 이 시선을 보는데, 나중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설계팀에서 다 자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뷰에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첼리투스가 이런 것도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웃기죠. 그리고 LCT도 보세요. 무슨 스카이 라운지 같죠, 집이. 멋이 굉장히 시원하죠. 네, 다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건설사들에서 이 분양 전략할 때 여기다가 살짝 해놓고 이거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이런 건 우리가 가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이렇게 시공해요, 나중에. 자기네들 돈 적게 드니까. 근데 우리는 시원하게 돼야죠, 이게. 이것도 보세요. 야, 이거 정말 웃기죠, 이런 거. 정말 뷰를 생각한다면 이게 뻥뻥 뚫리고 넓게, 이게 하나만 되더라도 이렇게 넓게 돼야죠. 그래야지 전망이 조금이라도 살죠.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사러 들어왔을 때 딱 봤는데 막 시원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다만 얼마라도 더 받겠죠. 근데 저런 게 딱 있으면 벌써 샥 구겨지는 거죠. 그건 다 아시니까. 네, 다음요. 이것이 이제 오픈 테라스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21층 이상에도 돌출형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돌출형 발코니라는 뭐냐 하면은 요 슬라브 끝선에서 1m 정도를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5m 들어와서 2.5m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서너 명 정도가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고 다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 2.5m면 그래도 꽤 되죠. 좀 큰 책상 아니면 좀 작은 책상 놓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완화를 해줬다. 네, 이런 겁니다. 네, 다음. 이거 보시면 오픈 발코니 멋지죠? 근데 이런 발코니를 할 때는 2개 층이 터져야 돼요. 2개 층. 여기처럼 이렇게 2개 층, 이렇게 2개 층이 터져야지 이게 인정해줘. 왜냐면 우리나라는 저걸 왜 그러냐면 1개 층만 트면 저걸 또 막아서 실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2개 층을 터야 이 오픈 발코니를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이쪽 집은 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계사들이 오면 저희는 3개의 연속된 층의 평면을 넣으라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오픈 발코니를 쓸 때 적어도 3개 층의 평면을 봐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림으로 알아보게 그려와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네, 다음. 자, 이제 평형 계획인데요.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한남입니다. 한남은 1은 이제 해제됐고 2, 3, 4, 5가 있는데 사실 한남은 5구역이 나중에 제일 비쌀 것 같아요. 한남은. 그래서 한남 5구역 조합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거예요. 보면 한남 2하고 3은 18, 이게 대형이 있고 요거 중형은 84입니다. 30평. 그다음에 이거 소형이죠. 자,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대형이 18%, 19%, 중형이 37%. 그리고 한남 3구역은 대형이 19%, 중형이 37%. 여기 20%가 안 돼요. 근데 4, 5구역은 대형이 35%, 40%예요. 그러니까 한남 5구역이 자기네들이 나중에 한강변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비싸게 팔아먹을 거 생각하고 40% 가까이 넣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합에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고급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본 게 이 한남 4구역이 이게 안 나와요. 이 중대형 이상이 조합원 비율이 조합원이 1981인데 요게 안 나와요. 151개가 적어.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4구역은 조합원들이 불만이 좀 생기겠죠. 저게 84 이상 못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다음이요. 네, 이거 마지막인데, 이 보시면 우리가 요거 좀 세대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84를 429, 32.95% 하고요. 46, 55, 62, 76, 85. 사실 이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에요. 조합에서 짠 거니까 저거 안 돼 그러면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중대형을 39.9%를 본 겁니다. 45 이렇게. 그래서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간에 여유만 되시면 여기에는 무조건 들어가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팔아먹는 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맞춰서 정리는 했는데 이거는 픽스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설계사가 제안을 할 때 이게 바뀌어서 조금 조정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중대형 위주의 단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방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급화 시켜놓고 중소형만 들어가면은 그 고급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고급화 시키려면 역시 평형 비율도 고급화에 맞게끔 84 이상이 한 70% 이상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결국 그런 데서 나중에 단지의 이 가치가 달라질 거다. 그리고 부자들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중대형이 많아야지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뭐 조합원들께서 저거 아니다라고 하시면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이거는 우리 추정 분담금에 요거를 요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넣었다 이거죠. 그렇게 돼서 맞고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로 가장 인기 있는 84, 114, 136 등의 입주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을 했다. 여기죠. 여기에 조합원님들이 대부분 들어가실 수 있게 계획을 했다. 그 다음에 뭐 한강변 재개발의 최고 분양가를 실현해 보겠다. 이게 저희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 초과가 40%, 그러니까 요건 84가 아니고 85죠. 이게 40%. 그 다음에 전용 84 이상이 70% 되게. 그 다음에 중대형은 가급적 구층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84는 중, 고, 저 다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84는 굉장히 다양하게 꽂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소형은 저 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층 아래쪽 요 정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소지분의 이제 조합원도 이 현금 청산만 안 된다면은 이 평형이 어떻게든 물론 뭐 높이 가려면 돈 내야 되겠죠. 충분히.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조합원은 뭐 당연히 추첨을 하는데 가급적 원하는 평형에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층은 뭐 추첨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좋은 층에 추첨이 되게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4번이나 되는 그 디자인 포럼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계팀에서 만든 마지막 포럼이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설계 제안이 제출이 되면 그 설계안이 설명이 되는 게 다음 포럼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차츰 이제 더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저희가 이제 설계팀이 있지만 저희가 구조도 있고요, 토목도 있고, 그 다음에 계획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있어요. 지금 이전부터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뭔가 좋은 거를 만들어 가려면 이제 좋은 계획안을 좀 뽑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 사지구가 한강변에서 압구정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삼지구 이런 데 워낙 비싼 곳이라 뭐 2억 5천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강변 재개발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값을 갖고 그리고 향후에도 충분히 좋은 재산 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주거단지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시작된 지가 1시간 반이 됐는데 이 정도 자료를 만드셨다는 것은 적어도 150시간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번 남았는데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되는 사항이 또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하도 뭐 설명이 정확해가지고 별로 뭐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정확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완전 전문가입니다. 네. 자, 계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기 어쨌든 지금 설계 회사들은 우리한테 지금 제안을 제출할 회사들은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주거로서는 최상위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굉장히 고르기가 어려운 계획안들이 제출될 거예요. 3개, 4개, 뭐 몇 개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그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지금 뭐 열심히 자기들 벌써 팀 짜가지고 시작했다는 회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한 저 정도의 기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계획안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77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의 했던 그런 실적이 있는 이렇게 해외사라든지 이런 데랑 조인해서 오면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의 그 이 계획안의 수준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뭐 1, 2, 3지구 이런 데가 아니고 뭐 굉장히 좋은 수준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안만 좀 뽑아주세요. 예, 그렇게 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광 베개도 선했었는데 네. 재개발에서 그 평형 분발할 때 442 이런 거를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기 84 이상을 70% 이상 할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가능한 건지. 예, 지금 442는 옛날 거고요. 아까 한남 5구역 보셨죠? 한남 5구역이 최근에 심의 통과가 됐고 거기가 저 39.9%를 중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 이내, 중대형이 40% 이내로만 계획하면 문제없다.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 업체들에 물어봐도 그거는 40%만 안 넘어가면 중대형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뭐 다 법규에 맞춰서 그렇게 해올 걸로 봅니다. 이미 한남 4구역도 재개발이잖아요. 한남 5구역 다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심의 통과되는 거 보면은 우리의 샘플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성수 같은 경우에는 한남 뉴타운은 뭐 이제 반포 정도로 막 보다가 요즘에 용산 저기 그쪽 그 뭐 이렇게 유엔사 부지 이런 데가 샘플이 된 거고 우리는 뭐 어떻게 주변에 별로 없다가 저쪽 포제스가 샘플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의 한남하고 성수가 막 헤매다가 샘플링이 생긴 거죠. 우리는 포제스는 우리보다 멀지만 근데 한남 같은 경우에 유엔사 부지 이런 데가 되니까 거기 또 유엔사 부지도 저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다라고 나름대로 선을 긋고 저 포인트를 맞춰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조합장님 끝내시죠. 마지막 인사를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조합원 여러분 재밌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도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조합 사무실에도 많이 찾아오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성격이 정말 급하기 때문에 정말로 빨리 가려고 밤이고 낮이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빠른
진도 그리고 외부의 상황도 봐야 되는데요. 정치적인 그런 여건까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톡방에도 몇 번 올려드렸지만 지금 저희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 시장이 26년도 이제 중반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서울시를 저번에도 갔고요. 오늘도 제가 성동구청에 갔다 왔어요. 너무 호의적이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내는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이드를 주고 건축사님과 같이 갔다 왔지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런 시기가 이게 정말 우리에게 호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6년도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어떤 도장이 들어가는 인허가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 안에 건축심의 완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10년도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안에 건축심의가 서울시 건축위원 승인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는 구청 소관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당색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걸로 우리가 이미 10년 경험해봤죠. 그래서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도를 빨리 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요 4월 17일 날 이제 어떤 서울시의 어떤 규정의 변화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서울시에다가 물어보니까 날짜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4월 30일 전후로 해서 공고를 나가려고 하다가 일정을 어떻게든 땡겨보려고 나머지 저희 추정문담금도 이번에 이사회 대의원에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관 개정도 들어갈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아마 총회 책자가 상당히 두껍게 거의 사전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기존에 잘못된 계약이 많이 있죠. 그거 다 해지해야 되고요. 그 계약들 해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지코라든지 그런 이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어떤 소송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대부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모두 바라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작은 분쟁이 있더라도 우리가 갈 길이 아주 크고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이제 손해 그리고 어떤 소송은 감수하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저희 집행부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아마도 제가 건바이 건으로 모두 소개를 하고 왜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으며 이런 판단으로 이제 앞으로 나갔을 때 어떤 우리가 조합원의 어떤 이익이 왜 이제 우리가 이익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설명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무실에 찾아오시거나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면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긴급 이사회 있을 예정이고요. 긴급 이사 이후 3일 뒤에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16일, 15일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17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지 3개월의 지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볼 거고요. 만약에 그 전에 서울시에서 어떤 규정이 바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잃을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책자 인쇄 비용이라든지 대의원의 참석 비용 그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실기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제 비용 빼고 잃을 것은 없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놓치지 않게 긴급이사회 긴급대의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얻을 그런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인데 그 3개월이 올해 건축 시비를 얻고 말고를 결정하는 시간이고요. 내년에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아주 크리티컬하게 결정할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밤낮 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진도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저희가 대의원회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께 공지 나갈 예정이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